이제 30살이 된 수부타이가 이제 칭기스칸의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있습니다. 첫 전쟁 승리 아니야? 그거 말고는 서른에. 칭기스칸의 군대가 이제 또 하나의 부족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한 전투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 부족이 저기 위에 있는 메르키트라고 하는 부족이었습니다. 당시 그 몽골 초원에서는 이렇게 여성들을 납치해서 혼인하는 그런 좀 악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식의 그런 게 표현은 있어요. 약탈혼이라고 그래요. 와. 여성들을 약탈해갖고 그냥 혼인하는. 그래서 이 메르키트족을 치기에 앞서서 이제 칭기스칸이 누가 먼저 공격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때 가장 먼저 나선 장수가 바로 수부타이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30살. 근데 꽤 중요한 전투잖아요, 되게. 자존심이 걸린. 네, 네.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이제 칭기스칸이 수부타이한테 그거를 딱 전수 이렇게 기회를 준 기회를 준 거예요. 네. 왜냐면 자기가 이제 자진해서 치겠다고 나서니까 이제 수부타이에게 기회를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칭기스칸의 믿음에 이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부타이가 치밀한 전술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이게 이제 정찰병들 보내고 그곳을 떠날 때에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 이제 그런 용품들을 일부러 거기다 놓고 그다음에 떠나게 합니다. 왜? 그 이제 뭐냐면 적들이 이제 메르키트가 와가지고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어린 애들 뭐 가족들을 데리고 그냥 이동했구나 어떤 유목민이 뭐 누가 쳐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페이크인 거죠. 전쟁을 또 이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교수님 이렇게 그 속임수 전략까지 쓰는 수부타이를 보고 칭기즈칸이 굉장히 뿌듯했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칭기스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병사에서부터 이제 장수까지 그렇게 차근차근 또 자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올라온 수부타이를 굉장히 아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좀 했는지 그 수부타이한테 좀 애정 어린 잔소리 같은 것도 좀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는데 자, 지원 씨하고 영탁 씨께서 재연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부타이,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네, 말씀하시옵소서. 전쟁에 나갈 땐 갈 길이 머니 말이 야위기 전에 힘을 아껴줘야 한다. 알겠느냐?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에 굴레를 씌우지 말고 느슨하게 하고 다니라. 알겠느냐? 네, 꼭 그리고 행군 중에 병사들이 사냥감에 달려들지 않도록 관리해라. 네, 이게 다가 아니고 내 말 듣고 있냐? 귀에 피가 날 것 같습니다. 좀 닦으면 되지 그. 좀 잔소리가 그러니까요. 많으신데요? 저거 아끼니까 하는 그렇죠. 얘기예요. 애정이 없으면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믿지 못한 거 아니에요? 나가 싸워서 뒤지거나 말거나 무슨 신경도 안 쓰겠지. 그럼요. 이 칭기스칸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전 전투 현장에서 수부타이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럼 어떤 임무였을까요? 제대로 선봉을 정벌에 쓰는 거 나가는? 아닐까요? 그냥? 선봉. 아까 이제 그 수부타이가 메르키트 부족장을 쫓아가서 죽였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그런 임무거든요. 그 뭐냐면 이제 메르키트 부족장은 물론 죽었지만 그 아들들이 남아 있어요. 후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칭기스칸이 어떤 명령을 했는지 지원 씨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날짐승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면 그대 수부타이는 송골매가 되어 날아가 잡도록 하라. 땅굴 토끼가 되어 발톱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면 그대는 쇠 지뢰가 되어 두들겨 가며 찾아내서 잡아버려라. 잘한다. 빙의를 하시네요. 와, 이 형 몽- 귀까지 빨개지시면서 몽골 비사의 기록이 이래요. 그러니까 좀 되게 좀 서사시 같은 그런 이제 기록인데 문학적인데. 어쨌든 수부타이는 딱 그 칭기스칸의 명령을 받고 언젠가는 그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남은 아들들이. 그래서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한 그 찰나에 덮쳐가지고 그 남아있던 그 메르키트족의 잔당들을 그냥 남김없이 이제 쓸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이제 14살의 수부타이는 없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에 칭기스칸의 든든한 장수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추격을 시킨 임무를 받은 걸 봤잖아요. 네. 공격 작전의 꽃은 전가 확대 및 추격이에요. 그것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열기를 다스릴 수 있는
지략이 있는 장수에게 통상 맡겨요. 아. 그것을 수부타에게 맡기면서 저렇게 잔소리를 했다는 것은 정말 애정이 있고 신뢰가 깊었다. 그리고 이제 1206년에 이제 칭기스칸이 아까 그 막 여러 부족들이 많았던 이제 그 몽골 초원을 이제 통일을 하게 되고 이제 칭기스칸이 이제 몽골 제국을 세우고 일종의 뭐 즉위식을 하는 장면인데 저 파란 옷이 수부타 손가락질하는데 옆에서? 어디서요? 맞아 맞아. 예. 아, 요렇게 파란 망토요, 파란 망토. 파란 망토. 아,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거는. 네, 어쨌든 이렇게 칭기스칸이 이제 대칸에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고요. 이제 칭기스칸이 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자기와 함께 싸워준 장수들을 치하하면서 자기에게 충성을 바친 일부 이제 장수들을 이렇게 콕콕 찝어가지고 언급을 합니다. 이 8명의 개국공신이자 신뢰하는 장수들을 가리켜서 사준사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준사구가 그럼 도대체 누구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칭기스칸이 칭한 4마리의 말, 사준이라고 불리는 몽골 제국의 장수들입니다. 사준에는 주로 어릴 적부터 칭기스칸을 보필했던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보롤이나 칠라온 같은 경우는 칭기스칸과 어릴 적 함께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더 제베이네요. 믿을 것 같아. 내가 봤을 좀 익숙한 젤메인. 인물 좀 있죠. 수부타의 형도 있고. 네. 그래서 칭기스칸은 수부타이를 포함한 4명의 장수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개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구는 개라고 하는 명칭답게 충성을 다하는 장수 스타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부타이의 형 젤메. 젤메는 칭기스칸이 한번 전쟁하다가 목에 독화살을 맞아요. 이때 젤메가 와가지고 그 상처 부위에 피를 막 빨아냅니다. 독을 빼는 거죠. 이거요? 일부러. 그리고 이제 칭기스칸에게 이제 줄 식량을 찾기 위해서 거침없이 적진으로 정말 거침없었던 장수였고 칭기스칸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부타이는 뭐 작전 설계는 물론이고 칭기스칸의 명령이라면 뭐 집요할 정도로 끝까지 적을 쫓아서 괴멸을 시켰습니다.